공공은 공공으로서의 매력이 확실하게 있죠. 예, 쌍이파. 근데 집을 이따구로 지어놔갖고 내가 지금 새벽 2시 들어가는데 자료 조사하다가 너무 열받아갖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우울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신도시 A1-5 그리고 A1-12 블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거의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보면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뭐 칠판 겸 해서 이걸로 쓰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해당 홈페이지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공고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의 평면도 조금 좀 이상하게 생긴 공식으로 이렇게 뭐 이쁘게 그래픽해서 나온 그런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다, 바뀔 수는 없겠구나. 이거 지금 이미 아파트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후분양이에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공고문이 나오는 날짜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모든 법적인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고문 이전으로 해서 세대주 다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고문. 그래서 공고문에서 나오는 분양가 확정된 그 금액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 분석이랑 뭐 단지 배치도랑 공고문에 대한 이런 거는 분양가까지 이런 거는 정식으로 요번 11월 달에 공고문이 나오는 걸 보고서 그때 다시 한번 파트 2 후속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이 자체에 대한 입지 분석이랑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던 이따구로 지어놨다고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파트 2는 여기 나와 있죠. 질의응답은 에버랩스에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대략적인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놨어요. 뭐 A1-5가 무슨 뭐 1280세대고 뭐 A1-12 블럭이 뭐 394세대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그 홈페이지나 뭐 다른데 유튜버나 뭐 블로그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일반 부동산에서 들려주지 않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요번에 1600세대 정도가 해서 이제 둘이 같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85% 정도가 이제 특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청약은 거의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넣고 싶은 분들 한번 넣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공에서 요번에 25%가 이제 생애 최초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추첨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특별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는 오히려 기준이 되게 널널합니다. 상당히 좀 후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산 요건이나 뭐 소득 요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신혼부부나 뭐 다자녀나 이런 것처럼 막 깐깐하게 막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지금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아니면 다 재개발이지 땅이 없는데 뭐 서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런 거를 뭐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천상 서울 쪽 바로 외곽에 붙은 걸로 해서 새로 분양을 하는 쪽으로 해서 잡아야지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서울에서 당이 2년 이상 살게 되게 되면은 50% 50%로 당의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평소 때는 해당 뭐 인천, 뭐 서울, 경기 말고 이제 인천, 뭐 경기 이런 지역에서 당의 지역에서 뭐 30%다 뽑아버리고 나머지 뭐 기타 수도권 뭐 서울 경기에서 뭐 나머지 50%뭐 뽑아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당의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경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번에는 일단은 서울에서 당의 50%를 먼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좋은 것 같고요. 북일해가 언제야? 그죠? 이게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인데 북일해 하기 전에 위례 신도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번에 한 3, 4년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하는데 북일의 공공 택지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상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뭐 전매제한이랑 이런 것도 뭐 10년씩이나 가고 재당첨도 10년이고, 여기 거주 의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자마자 바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하여튼 6개월 이내 기간 내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곰곰은 봐야 돼.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안 받으면은 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실입주에 대한 그 옵션이 붙어버렸지만은 그 중도금 대출을 전세를 놔버려서 그걸 다 받아갖고 그 돈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옵션 족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역시 그거는 우리가 우리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조금 빡빡하게 굴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상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럼 분상제면 오케이 좋아 얼만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다 쓸게요. 예. 여기 나오는 타입이 지금 뭐 64 타입, 그리고 74 타입, 84 타입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A1-5, 예, 여기서는 뭐 조금 좀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예, 스펙트럼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뭐 64에서 84 타입 그 사이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8평이라고 봐야죠. 64, 뭐 한 28평, 뭐 27평, 뭐 어쨌든 간에, 예, 요게 64라고 칠까? 예, 요게 지금 나오게 되는 그 금액이 지금 5억대 예상 금액입니다. 우리끼리 아직은 공고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64 타입에서 약 5억, 약이라고 써야지 5억.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그리고 예상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사자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84 타입도 써드릴게요. 똑같이 약, 여기는 7억 예상,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정은 다 끝나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건물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분양가 산정이랑 토지 매입 비용이랑 뭐 1군 브랜드 뭐 표준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계산이 다 끝났을 거고, 공고문 나올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거랑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얘네들이잖아요. 사실 거의 5단지 아파트, 거의 4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대충 뭐 시세는 5구 타입 25평 5구 타입이 지금 8억 5천 나와 있는데 뭐 한 뭐 9억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1억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지금 97년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25년 정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34평이 지금 11억을 찍는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랑 비교를 하기에는 이것도 역시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최근에 지어진 이제 요런 쪽으로 가야죠. 위례 신도시 앞으로 얘네들이랑 사실 같이 놀게 될 거니까, 뭐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 같은 경우 한번 찍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17억 이상, 뭐 이제 조금 큰 타입이긴 하지만 뭐 12억도 있지만 뭐 12억, 16억, 17억, 뭐 18억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2016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했던, 예,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쪽이랑 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12, 13, 14, 15, 16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버려야 조금 러프하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7억에서 분양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분명히 또 로또란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지금 과천에 엊그제 발표 났지 않습니까? 그 청약에 대한 그 청약이 얼마나 많이 몰렸었는지, 경쟁률 좋은 타입에서는 2,800개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보통 뭐 다른데 각 군에서 뭐 1,300대 1도 나오고 뭐 900대 1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진행을 했었던 가밀, 하남 가밀, 마크베르 푸르지오,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만 건이 접수가 됐고, 총 통장 건수로는 특공까지 해서 14만 건 정도가 들어간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과천에서
인기가 많은 통장이 다 소진이 됐다 할지라도 해봤자 1500개야. 그죠? 마크베르가 내가 알기로는 그게 800세대인가? 해봤자 800세대 통장만 나갔을 거라고. 그러면 해봤자 2500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많은 뭐 10만 건의 통장이 뭐 접수가 되고 뭐 11만 건이 되고 13만 건이 되고 했지만 그 중에서 해봤자 2,500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기 지역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도 그 정도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그 인원이 그대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한번 경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기 이제 공공택지다 보니까 특공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85%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를 레이더를 켜고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니면은 아파트 12억, 13억, 15억 가는 거를 언제 무슨 수로 해서 지금 분상제 하고 있으니까 7억에 나오지. 안 그러면 15억짜리 가는 아파트를 우리가 무슨 수로 잡냐고요. 못 잡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특공의 기회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잘 봐두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변의 시세랑 분양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우리 거래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 지금 호반 가드나인 같은 경우도 피가 3억 4억 붙어 있고 그 이상 붙은 데도 있어요. 앞동에 골프장 조망 같은데. 물론 이제 민간 임대니까 직접적으로 해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데 말고는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몰려 있는 거죠. 이미 여기는 A1-5블록이라고 해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초등학교는 여기는 확실하게 다 나와 있죠. 중학교 나와 있고 고등학교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번 초중고 하게 되면 그냥 계속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들이. 예. 그리고 여기는 A1-12블럭인데 아직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왜 표시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트램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기본고시에 나와 있긴 한데 원래 트램 가지고도 되네 안 되네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다시 엎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제가 괜히 싹을 잘라버려서 미안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위례 신도시 자체는 원래 트램을 기본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도시 개발을 할 때 원래 세팅 자체가 트램이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요. 나중에 계속 이제 뭐 표심을 잡아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트램을 하자 뭘 하자 뭐 연결하자 경전철 깔자 계속해서 이제 뭐라도 하나 갖다 붙일 건덕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표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타당성 검토는 이제 뭐 민자 적격은 통과는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예, 꾸역꾸역 그래도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접근성이 조금 많이 나아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12블럭은 그냥 쭉 가서 여기 거여역 제일 가깝죠. 5호선, 제가 항상 이용하는 5호선 거여역까지 걸어서 1km, 공원을 통과해서 가로질러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km 정도면 그래도 걸어갈 만합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조금 부담스럽죠, 걸어가긴. 예. 그리고 12블럭 여기에서는 조금 더 걸어가야 된다는 거, 한 1.5km 정도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한테 그렇게 호혜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까칠하게 굴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를 다 막아버리고 펜스를 쳐놓을지도 몰라요. 뭐 학교에서 넘어가든지 뭐 하여튼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다 어떻게든 수는 나오고 애들은 다 알아서 막 할 겁니다. 예. 자, 이제 그쯤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5년간 직접 거주 의무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약금 20%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예전에 그 가밀 4LCT 할 때도 그렇고 공공이라는 녀석들이 왜 계약금을 20%씩 받아버립니까? 일반 민영 아파트는 10%씩 받아버리고 15% 받으면 욕 뒤지게 먹는데, 이게 공공이면은 공공답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건물을 올리고 있어서 뭐 자금 조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래요. 예, 서민들한테 계약금 20%를 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7억에서 한다. 그럼 계약금 20%? 그러면 1억 5천, 1,400, 저기 1억 4천, 1억 5천 정도에서 갖다 놔야 되는데 공공에서 1억 5천을 계약금으로 해서 박아놓을 정도의 그 레벨로 자산 상태가 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면서 소득 수준은 계속해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완화가 됐죠. 계약금 20% 받아먹으면서 소득 수준을 뭐 120%에서 하게 되면은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정도 돈 버는 사람이 여기 7, 8억을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소득 수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애시당초 계약금 자체를 공공이면은 20%를 받아먹지를 말아야지. 민영보다는 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참, 어떻게 공공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지 난 정말 SH, LH도 마찬가지고 GH도 마찬가지고 난 참 GH는 좀 낫지. 예. 난 참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약금 1억 5천이 있어야 돼. 아니 싸게 파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 1억 5천을 조달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참.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 문제인데 중도금을 지금 후배양이기 때문에 20, 20, 60 해서 가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20, 30, 50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20, 20, 60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건 공고문에서 다시 파트 2 할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놓으세요. 그럼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밴드에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밴드 있죠. 항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중도금 대출에서 질문을 거의 많이 하시거든요. 중도금 대출은요.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만일에 뭐 특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장애인 특공도 있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득 수준이 조금 어려워.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중도금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리고 뭐 국가 유공자에서 뭐 90세 이상 되신 분이 뭐 당첨이 됐어. 그럼 90세 이상 되신 분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걱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열 밴드에서 다 질의응답을 예전에 이미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얘기 한번 해봐야 되나? 야, 내가 진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이걸 여기다가 아예 그냥 올려놨거든요. 이게 조감도입니다. 예, A1-5. 예. 저는 이 조감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모든 아파트들은 다른 데 아파트를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는 진짜 옛날 아파트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25년 전에 있었던 거. 그죠? 그냥 일자형으로 쭉쭉쭉쭉. 요즘 나온 아파트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V자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공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V자야 V자. 이게 요즘 아파트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이거 지금 후부장이라서 이미 건물을 올려놨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해서 일자형 아파트를 본 게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저기 의왕 백운호수 있는데 그때 거기 들어갔을 때 그때도 뭐 굉장히 핫한 시장이 하나 있어서 뭐 구경하러 가고 뭐 시장 조사하러 가고 뭐 해서 갔었는데 그때 일부가 개판으로 지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반원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으면서 일자로 따다다닥 돼 있어갖고 개판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 근데 요즘 지어놓은 아파트가 어떻게 공공이 있다고 해서 일자형으로 쭉쭉 이렇게 무성의하게 지어놨는지 난데없이 얘는 뭡니까? 하나 돌아서서 앉아있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이러니까 공공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이러니까 앞에 똥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뭐 전용률이 높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아파트 다 조망, 가시거리, 각도 따지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지도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 요거 조금만 잘 설계하고 그러면은 옆에 V자로 나왔어 봐. 만일에. 그럼 옆에 이거 조망 다 뚫리고 여기서도 이쪽으로도 조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V자로 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망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남서향으로 해서 이런 것도 보이고 이쪽으로도 또 보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쁘게 또 이쪽으로도 여기 있는 동은 이쪽으로 V자니까 이렇게 V자 나오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서도 빠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요즘 아파트를 지은 경우가 없거든요. 다 V자잖아요. 기본이 V자지 무조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어? 그 앞동이 무조건 100%다 가려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향으로 해서 일자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일자로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남서향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지어놔 버리면은 아이고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얘도 정말 잘 지어놓게 되면 공원 조망 다 나오고 여기도 공원 조망 다 나오고 참 좋을 텐데 진짜 하여튼 이러니까 공공이란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예. 공공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든 뭐든 지네가 다 까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민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이라고 치게 되면은 도시개발 계획 자체를 저렇게 세팅을 잡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지하철 근처에 분명히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없으면은 지하철을 만들어 줍니다. 청계산역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 초중고는 이미 다 세팅을 해서 들어가고 녹지 면적도 당연히 다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데 딱 하나 이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싸니까. 예, 싸니까. 그리고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자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죠. 예, 그런 거가 좋은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단지 배치도를 이따구로 해서 빼놨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후속적인 것은 공고문이 나올 때 분양가 산정,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 타입, 요 세 가지는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